자, 여러분 홍성주 선생님입니다. 5월 28일 국어 수업 4단원 글쓰기의 과정이고요. 지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기 위해 생각 그물망도 만들어 보고 다발 짓기 그리고 제목 붙이기까지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쓸 글의 제목은 신나는 농구장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국어 교과서 144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4단원 글쓰기의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것, 핵심이 바로 글쓰기, 바로 144쪽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144쪽의 4번 1과 2의 내용을 생각하며 글로 써봅시다. 자, 지난 앞에 5교시 내용을 이어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빈 공간에 이제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이 강의를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한 편의 글을 쓰면 됩니다. 자, 글을 쓰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강조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글 쓰기 전 기억할 것. 첫 번째, 생각 그물망과 생각 그물망 142쪽이죠. 142쪽에 쓴 생각 그물망을 먼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두 번째, 143쪽에 쓴 다발짓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처음, 가운데, 끝의 글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쓴 내용들을.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로 143쪽에 쓴 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글 쓰면서 생각할 것들인데요. 처음, 가운데, 끝, 이 구성에 따라 문단을 몇 개 구성할 것인지, 문단을 몇 개로 구성할 것인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단은 3개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해당하는 문단 1개, 가운데에 해당하는 문단 1개, 끝에 해당하는 문단 1개. 적어도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쓴 글의 내용에 따라서 처음 부분에 문단 2개, 가운데에 3개, 끝에 2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문단이라는 것이 글의 내용을 함께 구성해 놓은 덩어리라고 볼 때, 문단이 명확하게 구성이 되면 글을 읽는 사람도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문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할 것들을 짚어봤으니 이제 직접 글을 써보겠습니다. 144쪽 4번 1과 2의 내용을 생각하며 글로 써봅시다. 자, 먼저 제목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제목, 신나는 농구장. 자, 이제 써보겠습니다. 사실 이 선생님이 농구장 간 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겨울에 가족과 농구장에 갔다. 농구장에 도착하니
입장하려고 사람들이 자, 뭐 여기서 문단으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들여쓰기 한 부분 기억해 주세요. 여기 들여쓰기 했습니다. 들여쓰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아이고, 이거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다시. 서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줄이 길어도 농구 경기를 본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대되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문장을 어떻게 썼냐면 앞에 생각 다발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다발 짓게 한 것도 고려하고 있고 그때 선생님이 경험했던 것들을 영화를 보듯이 다시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려 봤거든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144쪽에 한 편의 글을 쓰고 나서 다시 또 글을 확인하면서 고쳐도 되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농구장에 들어가니 밝은 맞춤법에 주의하면서요. 밝은 조명이 눈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가 처음에 해당하는 첫 문단입니다. 문단 하나를 쓴 거예요. 하나의 문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여쓰기를 했고요. 들여쓰기를 했고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써볼게요.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경기가 시작됐겠죠? 들여쓰기 합니다. 한 칸 뒤로 들여쓰기를 해서 경기가 시작되고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여기저기에 들렸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3점 슛을 시도했다. 성공했다. 그 다음 공격에서도 삼점 슛을 시도했다.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성공했다. 허허허. 여러분들 선생님이 쓰는 글을 통해 현장감이 느껴지나요? 현장감이 느껴진다면 선생님이 글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성공했다. 많은 관중이 일어나 그 선수의 이름을 소리쳤다.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신났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농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쓰고 싶은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간식이죠. 농구장에서 먹은 간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가운데 부분의 또 다른 문단으로 쓰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의도입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과 관중으로서 간식을 먹은 내용은 서로 구별하여 쓰겠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또 하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줄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줄에서 또다시 들여쓰기를 합니다. 응원을 하며 음료수와 간식을 먹었다. 여러분들 그거 알죠? 집에서 먹는 라면보다 밖에 친구들과 좋아하는 장소, 밖의 어떤 좋아하는 장소에서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때 기분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응원을 하며 음료수와 간식을 먹었다. 경기장에서 먹는 간식은 농구장이죠. 농구장에서 먹는 간식은 더 맛있게 느껴졌다. 응원을 하는 소리가 신나고 힘이 났다.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으니 더 그럴 수 있겠죠. 자, 간식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 문장이네요. 세 문장 썼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만 쓰고 문단을 마무리해도 될까요? 됩니다. 당연히 되고 말고요. 자, 이제 선생님의 글은 처음 가운데를 지나 끝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끝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지난 시간에 쓴 것 쭉 다시 한번 돌이켜 볼까요? 네, 끝에 들어갈 내용은 경기가 끝나고 앉았던 자리를 청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기뻤고 자리가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았다는 내용이 선생님의 생각과 느낌이었는데요. 이걸 문단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자, 한 줄 밑으로 내려가고 띄어쓰기.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앉았던 자리에라고 가지 말고 자리의라고 하겠습니다. 앉았던 자리의 쓰레기를. 뭐가 자연스럽죠? 앉았던 자리에 있는, 그렇게 하자. 앉았던 자리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기뻤다. 우리가 앉았던 자리가 깨끗해져서 기분이 더 좋았다. 정말
신나고 멋진 농구 관람이었다. 끝. 마침표까지. 자, 이렇게 선생님의 한 편의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144쪽 4번 내용을 완성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실수하기 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한 편의 글을 정성껏 쓰고 나서 책을 덮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글이라는 것은 글쓰기 전도 중요하고 글을 쓰는 과정도 중요한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글을 쓰고 난 뒤 다시 되돌아보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44쪽 5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쓴 글을 문장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고쳐 써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응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자,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펜의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무슨 색 해볼까요? 눈에 띄게 분홍색 해볼게요. 자, 한 발 물러서서 이 글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신나는 농구장. 네, 적절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문단을 한번 구별해 볼게요. 동그라미 번호를 붙여 보겠습니다. 처음에 해당하는 이 부분, 여기에 하나의 문단이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했고요. 동그라미 1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 부분, 눈에 잘 들어옵니까?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는 문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끝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는 문단이 하나가 있어요. 네 번째 문단. 문단을 각각 구별해 보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각각의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뭔지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또 펜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선생님은 자, 선생님 좋아하는 색깔 노란색인 듯, 계란색인 듯, 이 색깔 좋아합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좀 변경된 거니? 안 됐네. 적용하니까 되네. 자, 첫 번째 문단에서의 중심 문장, 동그라미 1.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문장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농구장이 같다는 거겠죠? 지난 겨울에 가족과 농구장이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뭐가 될까요?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첫 번째 문단처럼 명확하게 잘 드러나나요? 그렇진 않네요. 맞죠? 선생님 생각하기에 좋은 글이란, 좋은 문단이란 중심 문장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글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첫 번째 문단에 비해서는 중심 문장이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맞죠? 일단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응원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다는 것과 선생님 기분이 좋았다는 것, 이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 중에서 뭐 둘 다 미주를 그을 수도 있겠지만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신났다, 여기가 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응원을 하며 음료수와 간식을 먹었다. 네 번째 문단, 쓰레기를 치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신나고 멋진 농구 관람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았고요. 문장의 호응 관계,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3, 세 번째 문단을 이렇게 썼다면 어땠을까요? 응원을 하며 음료수와 간식을 드셨다라고 썼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응원을 하며 음료수와 간식을 먹은 사람은 난데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것이 높임 표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드셨다를 쓰면 안 되겠죠. 먹었다라고 선생님이 바르게 썼습니다. 맞죠? 그 외에 호응관계에 있어서 문제없이 글을 잘 썼습니다. 호응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145쪽에 있는 정리를 하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빛이 밝다, 어둡다의 반대말 밝다라고 할 때 선생님 동그라미 쳤죠. 여기 받침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밝다 할 때 받침 리을 기역이라는 거, 리을 기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가 자리에 앉다,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앉다라고 할 때 아 밑에 받침 니은 지읒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도 또 쓰였네요. 앉다. 이 정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144쪽의 한 편의 글을 직접 쓰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142쪽, 143쪽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144쪽의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있는 정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고요. 나중에 학교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만나요. 안녕.